자, 요즘에 트럼프랑 파월의 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트럼프를 트성렬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윤석열 정부랑 의견 마찰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의견은 마찰을 하지만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한 거고, 파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안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히 그 권력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파월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 해임이 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물론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파월의 임기는 내년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심각한 게,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파월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겠다. 네가 시켜도 나는 금리 안 내릴 거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파월은 보는 대로 경제 상황 보고 물가 상황 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금리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판단을 하겠다. 누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경제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 맘이지 니 맘 아니다. 내일인데 왜 자꾸 껴드냐. 그래도 트럼프는 파월한테 멍청이란 표현을 썼죠. 왜 멍청이란 표현을 썼냐? 저기 앉아있는 멍청이 하나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보다는 힘이 세니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거랑 멍청이라고 표현한 것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 왜 자꾸 금리를 내리려고 하냐. 금리를 1%포인트만 내리면 4년간 3천억 달러를 절감하고 2%포인트를 내리면 연간 6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 즉 미국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또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이때보다 유동성을 훨씬 더 많이 늘립니다. 근데 이건 다 빚이죠. 그래서 국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만큼 풀어요. 그 다음에 유로존 사태 막 터지고 해가지고 더 풀죠. 그때 또 이때 일본 같은 나라에서 미국이 돈 푸니까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일본도 돈 엄청 풀었잖아요. 일본이 돈 엄청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니네가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긴축이 들어가죠. 2018년부터. 2015년부터 지금 긴축은 미국에서 이미 준비를 했고, 왜? 돈을 이만큼 풀었으니까. 그 전까지 요만큼인데 그 이후에 푼 돈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긴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돈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고 계속 풀다가 2022년 돼서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 이게 미국의 빚인 거고,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 이자 지급액이 이때 또 확 늘어났다가 금리 낮추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코로나 때 돈 엄청 풀었어도 금리를 낮추니까 좀 떨어졌죠. 근데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거다. 미국이 이자 내느라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미국 디폴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럼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을 진짜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 와가지고 트럼프가 머스크랑 퓨전 약 해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미국 국채 이자 요거 손실 어마어마하다, 이거 줄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한 이유도 관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세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백년 국채 이런 이야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이자 내야 되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돈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거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맨날 그런 이야기해요. 오늘도 환율 영상 올렸더니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대. 그거 언제적 저기 1980년대 플라자 합의할 때 그때 그 시기에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약달러가 되면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 인하를 해도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가 멍청이란 표현까지 써가지고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가지고 국채를 팔아치우고 일본이 거기 동조해서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인 건데, 트럼프가 왜 코인 시장에 자꾸 뛰어드느냐? 스테이블 코인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지면서 국채를 많이 흡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국채가 흡수돼야 국채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근데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 파월이 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파월을 퇴임시킬 수 있겠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월가는 파월 퇴임에 베팅을 하고 있다. 내년 6월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
선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보면 2026년 3월물이 매도가 되면서 6월물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 국채 가격은 국채 금리랑 반비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왜 6월물을 매수를 하겠느냐? 6월에 금리 인하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만기 때. 그러면 왜 3월물을 매도를 하겠느냐? 3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았는데 6월로 미룬 거죠. 왜? 그때는 파월이 퇴임할 것이고 5월쯤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말 잘 듣는 연준 의장을 앉혀놓으면 금리 인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파월을 해임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물론 무역 수지만 생각하면 약달러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역 수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무역 수지 잡겠다고 약달러를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외 투자자들이 빠집니다. 그 무역 손실을 왜 줄이려고 그래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가서 무역 수지를 낮춘다, 적자가 심해지니까. 근데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은 그것 또한 원하는 바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약달러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자 비용, 첫 번째가 지금 무역 적자고 뭐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 해소다. 근데 무역 적자를 왜 해소하려고 하냐? 뭐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가장 당면 과제냐? 무역 적자 해소요? 바이든 정부 때 무역 적자 안 났어요? 그 전 트럼프 정부 때? 오바마 정부 때는 어땠어요? 무역 적자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축통화국의 숙명이다. 근데 코로나 이후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죠.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해외에 달러가 많이 풀려봐요. 약달러가 되죠. 달러가 기축통화를 얼마나 유지할 수가 있겠냐.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달러를 회수하려고 하는 거고, 달러를 회수하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을 높여가지고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낮춰서 이자 비용을 대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경제 공부도 안 한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하는 게 그거예요.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다. 아니 미국 재무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구석 전문가들 혹은 그런 식으로 약달러를 유도해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약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보도만 하고 있어요. 미국 자체에서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만 금리가 걸림돌이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근데 금리 인하는 사실 약달러 요인이죠. 그러면은 약달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한다. 자꾸 이걸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특히 심리 반영 우리나라 엄청나게 되죠. 지금 주식 올라가는 거 봐봐요. 플라자 합의 이야기 나오자마자 급격히 떨어진 거 봐봐요. 부동산 오쏘공 한번 하니까 그 뒤에 오히려 규제 더 확대했는데도 올라갑니다 하고서 막 부추기는 인간들이랑 그거 해가지고 난리치는 거 봐봐요. 우리나라 지금 광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사회적 기여나 가족 간의 유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걸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만 딱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예전에 미쳐 날뛸 때는 김치 프리미엄도 붙는 거고 2차 전지 미쳐 날뛸 때는 지금 상장 폐지될 것 같은 금양이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이게 언론이 한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강달러 이야기했는데 이걸 위주로 보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파월을 쉽게 해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쉽게 될 수 있느냐? 최근에 CPI 나온 거 보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뭐 근원 CPI 요 중에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예상치에 부합하고 뭐 이 정도로 나오니까 곧 금리 인하 된다라고 하면서 달러 가치 엄청나게 낮췄죠. 물가가 정상화 됐으니까. 근데 PPI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PPI가 뭐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정 시간 이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근원 PPI는 2.7% 올랐다고 발표를 했다. 근데 이게 하나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하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오른 거는 시간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줄 텐데 일단은 당분간 파월이 금리를 낮추긴 쉽지 않겠죠. 그리고 파월 이후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날 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또 확실하게 잡혀 있을까요? 관세까지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날 영향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그때 가서 진짜 파월을 해임할 것 같다
라고 하면 달러 포지션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파월을 해임하게 되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좀 포지션을 정리해 뒀다가 파월 해임하고 그때 다시 주셔도 괜찮겠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파월 해임한다 라고 하니까 달러 가치가 툭 떨어졌다가 파월 해고 안 한다 라고 하니까 달러가 다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지금 딜레마가 심각한데 해임하자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해임 안 하자니 이자 비용 너무 많이 나가고 근데 달러 가치 떨어지면 또 이자 비용 나가니까 이걸 하든 둘 다 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근데 적어도 파월 해임하니까 내년엔 금리 인하하니까 달러 가치 떨어질 거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거니까 뭐 집값 올라갈 거고 일단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고 그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 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좀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히려 가격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매입을 해뒀다가 대비를 하는 것도 달러 투자도 나쁘진 않다. 여기 와가지고 환율은 하나님도 예측 못하고 아무도 못 맞췄고 내가 3년 전부터 1200원일 때부터 달러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환율 내가 환율 못 맞추는데 건방지게 환율 이야기를 한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누구야. 내가 1200원 때부터 달러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집안 사고 달러 산 사람들이 돈 벌었죠. 집 산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물렸고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포지션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금으로 갈 것이냐 달러로 갈 것이냐 현금으로 보유를 할 것이냐 채권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변동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2분기 되기 전까지 내년 한 1분기쯤에는 1분기쯤까지는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미국의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